네, 안녕하세요. 매경 레이더피 불금토크의 시험방송 진행을 맡은 인턴 기자 조선입니다. 네, 불금토크는 한 주 동안 레이더피에서 보도한 기사의 취재 뒷배경과 못다한 뒷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레이더피 기자님들의 자기소개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MBN 정치부에서 매경 레이더피로 파견 온 윤범기 기자라고 합니다. 되게 신문기자가 방송기자를 하는 경우는 많아도 방송기자였다가 신문기자가 되는 경우는 많지 않거든요. 아주 드물죠. 네, 좀 우리 언론계에선 좀 이례적인 그런 인사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야.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매일경제신문 소속 김정범입니다. 레이더피에 있은 지는 한 10개월 정도가 됐고요. 기존에 사회부와 중소기업부를 거쳐서 처음으로 지금 정치부에서 근무를 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선후배들 사이에서 많은 점을 좀 배우고 있습니다. 네. 와, 네. 네, 두 기자님의 자기소개를 들어봤는데요. 그럼 바로 이어서 이번 주에 어떤 것들을 이제 취재했는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윤 기자님, 이번 주엔 좀 특별한 인터뷰를 좀 많이 다녀오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변희재 씨 인터뷰했습니다. 아, 변희재. 네, 오늘 박성진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이 결국 사퇴를 했는데 했죠. 그 사실은 사퇴한 배경 중에 하나가 변희재 씨와 얽혀 있었잖아요. 아, 네네. 특히 야당이 집중적으로 공세를 했던 부분이 박선진 씨가 포항공대 교수 시절에 이른바 보수논객, 극우논객으로 알려져 있는 그렇죠. 변희재 씨를 초청해서 강연을 열었다라는 네. 점이 이제 주된 공격 포인트였는데 네. 이제 궁금하잖아요. 그럼 도대체 변희재는 박성진을 아는 거냐? 변희재 씨와 박성진 씨의 사이는 무슨 관계냐? 그렇죠.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직접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아. 사실 저는 변희재 씨랑 좀 친합니다. 친분이 또 있으시구나. 예, 사실 공적으로 친한 게 아니라 네. 이분이 이렇게 되기 전에 저 대학 시절에 사실은 대학 그 수업도 같이 들었고 제가 옛날에 알았던 이제 대학교 선배 변희재 씨는 미학과 학생이었어요. 네, 그렇게 그래서 이제 알려져 정치보다는 문화 비평을 많이 하는 뭐 문화 칼럼니스트 같은 분이었는데 오랜만에 이제 생각이 나가지고 한번 전화를 해본 거죠. 마침 핸드폰에 전화도 있고. 처음에 전화가 안 됐는데, 그래서 이분이 일부러 기자라서 전화를 피하나 했더니만 그게 아니라 나중에 이제 오후에 뭐 바빠서 못 받았는지 나중에 콜백이 오더라고요. 네. 이제 물어봤죠. 그래서 네. 박성진 때문에 전화한 거 아니지? 그러길래 사실 그것 때문에 전화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건가요? 이렇게 박성진 씨 아시나요? 그랬더니 요지는 박성진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그 강연을 했던 건 또 포항공대에서 교직원으로 일하는 후배가 미학과 후배가 행정직원으로 일하고 그 사람이 자기를 섭외했기 때문에 자기는 그 후배 때문에 갔던 거고 전혀 박성진이라는 사람 기억도 못하고 뭐 뒤풀이 자리에서 뭐 정치 얘기를 했다는 논란이 또 있었는데 뒤풀이 때는 인원이 더 많았기 때문에 아예 기억도 안 난다는 거예요. 나중에 박성진 씨가 장관 후보자가 되고 나서 사진을 봤지만 얼굴도 전혀 기억이 안 났다. 그 정도로 이제 사적인 친분 관계는 전혀 없었다. 전혀 없었다라는 라고 거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만난 분은 유여해 씨입니다. 유여해 씨. 왠지 이번 주에는 좀 약간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났는데 그런 분들. 유여해 씨는 이번에 소신 발언을 해서 좀 화제가 됐죠. 그렇죠. 우리 부산하고 인천에서 그 청소년들의 잔혹 범죄가 벌어지면서 청와대 홈페이지에 소년법 폐지에 관한 청원이 뭐 25만 개가 뭐 달렸다고 하죠.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여당에서는 소년법 폐지에 관한 법안도 많이 냈고 우리 레이더피도 이제 그 중에 한 분을 만나서 인터뷰도 했는데 그렇죠. 그러면 근데 이제 자유한국당의 최고위원인 유해 씨가 그걸 반대했단 말이에요. 소년법 폐지 안 된다라고 반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이하잖아요. 이분은 도대체 왜 반대했을까? 사실 저는 유해 씨도 좀 친합니다. 보수 왜 이렇게 논객들만 친하냐면 친한. 꼭 그런 게 아닌데 꼭 그런 게 의심스러운. 아닙니다. 뭐가 의심스럽다는 거죠? 왜 친하냐면 제가 MBN에서 잠깐 앵커를 했을 때 유해 씨가 제 방송에 출연을 하신 적이 있어요. 출연자와 그래서 이제 진행자로. 그때 한번 그때 처음 방송을 시작하신 계기가 있어서 그분이 어쨌든 저를 좀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전화를 또 드렸죠. 그래서 인터뷰 한번 해도 되냐 그랬더니 얼마든지 좋다 와라. 그렇게 해서 사무실로 찾아가서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이제 들어보니까 소년법 폐지는 반대하는데 개정은 찬성한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발언이었군요. 그러니까 소년법 자체를 폐지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당 의원들과 입장 차이는 별로 없는 거예요. 여당 의원들도 소년법 폐지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개정하자는 거죠. 형사 미성년자 나이도 14살에서 12살로 낮추자는 얘기고 다만 폐지하는 거는 너무 이제 과격한 주장이고 소년법이 생겨난 취지가 있기 때문에 소년법은 유지하되 다만 이제 나이를 낮추는 문제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가 제목도 그렇게 뽑았지만 도대체 우리나라가 왜 형사 미성년자가 14살이었는지 아느냐? 알고 낮추려는 거냐? 왜 14살인지 아세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네, 사실은 그게 독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우리나라 법제는 일본 법제를 베껴왔고 그렇죠. 일본 법제는 독일 법제를 베껴온 거예요. 그래서. 근데 독일은 초등학교가 13살까지예요. 그리고 14살부터 중학생이 돼요. 네. 그러니까 독일의 학제에 따라서 초등학교를 마친 중학생부터 형사 미성년자가 아닌 걸로 본 거죠. 근데 그걸 그대로 우리나라는 받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학제랑은 나이가 좀 안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12살로 낮추게 되면 초등학교 5학년과 6학년 사이에서 걸리게 돼요. 그러면 이제 유의 최고위원 말은 도대체 초등학교 5학년과 6학년의 기준을 뭘로 설명할 거냐, 그렇죠. 둘이 뭐가 다르다고 설명할 거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는 단순히 미성년자 기준만 낮추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거와 연동돼 있는 형법의 다른 조항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법 전체를 개정해야 될 사안이다. 미성년자 기준만 낮추면 될 게 아니다. 라고 해서 이제 뭐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표창원 의원 이 법안을 낮추자는 법안을 제기한 표창원 의원과 공개 토론을 하고 싶다. TV 토론 나와라. 그렇게까지 표창원 나와라.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네. 뭐 결국에 안 나왔죠. 실패했고.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되게 아쉽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어찌됐건 이제 그 기사를 쓰고 그걸 이제 포털에 전송했더니 바로 메인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바로 메인에 올라가고 댓글이 1000개가 넘게 다 악플, 다 욕. 그렇죠. 네 딸이면 그렇게 하겠느냐. 유해 의원이 싫어하진 않으셨나요? 네, 근데 유 의원은 괜찮다. 괜찮아요. 난 뭐 신경 I don't care. 신경 안 쓴다. 역시 참 멘탈 갑인. 역시 그렇습니다. 위원이었습니다. 이렇게 네. 두 분 만났습니다. 네. 또 한 주 동안 되게 또 다이나믹한 인터뷰를 많이 하고 오셨네요. 네. 그럼 김정범 기자님은 이번 주에 좀 어떤 걸 취재하셨나요? 예, 저희는 이제 강서구 특수학교 관련해서 좀 심층적으로 그러니까 취재를 해보자 하는 아이디어가 모아져가지고 네. 그 옆에 계신 조선희 인턴 기자와 함께 직접 그 지역에 가서 지역민들과 학부모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네, 그렇죠. 예. 그 특수학교는 뭐가 문제였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원래 특수학교가 그 공진초등학교라는 지금은 저기 마곡지구로 이전을 한 곳에 터에 지어지기로 했는데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거기에 이제 그 국립 한방병원 한방병원을 지어보자 짓겠다고. 하면서 이게 좀 의견 충돌이 생긴 거고요. 그렇죠. 지금 근데 대체적인 결론은 그 자리에 원하는 대로 특수학교가 지어질 것 같다. 그렇죠. 그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학부모들은 특수학교 들어오는 걸 되게 반대하지 않나요? 예, 그래서 저기 선희 씨와 함께 지역민들을 많이 좀 만나보고 왔는데 네. 상당수 분들은 사실 꺼려하는 게 사실입니다. 네. 좀 돌발적인 상황이 있을 수 있고 네. 그 자기 자녀들에 대한 안전에 위협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네. 보기 때문에 상당히 불안한 시선으로 보는 건 맞는데 네. 학부모분들을 인터뷰하니까 그건 사실 약간 선입견이다. 그걸 직접 주위에서 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다는 선입견이 있는 것이지 그것이 깨지면은 충분히 위험한 존재도 아닐 뿐더러 같이 이렇게 어울릴 수 있는 아이들이다 이렇게 그렇죠.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럼 이 논란에서 김성태 의원은 무슨 역할을 한 건가요? 김성태 의원은 총선 전후로 해서 이곳에 이제 한방병원을 짓겠다고 그렇죠. 좀 공약인데 저희가 지금 계속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게 좀 무리한 공약이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 지역민들에게 그렇죠. 지켜지기 어려운 공약을 제대로 논의하지 않은 채 그렇죠. 공약을 남발함으로써 그런 결과가 벌어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다이나믹한 인터뷰를 하신 윤범기 기자님의 얘기와 그리고 또 지금 강서구와 관련해서 취재하고 있는 김정문 기자님의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지금까지 이제 레이더피에서 보도한 뉴스의 취재 의도와 뒷얘기를 모두 한번 들어봤습니다. 시험 방송은 이걸로 이제 마치고요. 레이더피 불금 토크는 다음 주 금요일에 또 찾아옵니다. 첫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